중국이 한국 때문에 망할 지경이라고 난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은 중국 여성들이 점점 결혼을 기피하면서 초혼 연령이 올라가고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여성들은 같은 중국의 남자들은 외면하고 한국 남자들만 바라봐서 중국 남자들이 열폭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한류의 예상치 못한 효과가 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여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현상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합니다. 이런 현상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나라라면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것인데 최근 중국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하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라고 하면 누구나 중국을 생각하지만 사실 중국은 이미 2023년에 2위로 내려앉았고 1위 자리는 인도가 차지했습니다. 인도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한 반면 중국은 2022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4년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2023년 한 해에만 208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합계 출산율은 약 1명으로 세계에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19.2%를 차지했고 이대로 가면 2030년 무렵에는 노인 인구가 미국의 총 인구 수를 추월할 거라는 전망도 있죠. 우리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절벽에 맞닥뜨렸다고 하지만 중국의 상황이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와 달리 선진국이 되지 못한 상태로 절벽에서 떨어지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도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세금 감면, 주택 지원, 현금 보조금 등을 지원하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책이나 사회 제도만으로는 젊은 세대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아이를 낳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는 탓이 큽니다. 그럼 중국 여성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여성들이 중국 남자와 결혼할 바에는 평생 독신으로 살거나 아니면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중국 남자들은 이렇게 된 게 모두 한국 드라마 탓이라고 엉뚱한 우리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현대판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 2세 남주인공이 가난하지만 아름답고 똑똑한 여주인공에게 반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는 식의 스토리가 한국 남자들에 대한 과장된 환상을 심어줬다는 주장이죠. 사실 한국 드라마가 젊고 잘생기고 부와 권력까지 가진 완벽한 남자가 여주인공에게 헌신한다는 식의 레퍼토리를 지나치게 우려먹고 있다는 지적 자체는 틀리지 않은데요. 해외에는 내가 직접 한국에 가봤는데 거리를 걷다가 재벌집 아들과 10번을 부딪혔고 그 남자들 모두 나한테 반했다는 식의 한국 드라마를 비꼬는 농담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세계 어디서나 드라마의 주 소비층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도 뻔한 레퍼토리를 우려먹고 있는 것일 텐데요. 중국 여성들이 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지적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류는 1990년대 후반 중화권에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25년 이상 뿌리를 내렸죠. 지금 중국의 20대, 30대 여성들은 태어났을 때 이미 한류가 대세였던 사회에서 자랐거나 혹은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며 성장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류가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와 중국의 결혼 관련 통계의 변화가 생긴 시기가 묘하게 일치하는데요. 1990년에만 해도 중국인들의 초혼 연령은 불과 20대 초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난히 일찍 결혼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해지는 20세만 되면 바로 혼례를 치르고는 했었죠. 그런데 이랬던 초혼 연령이 2010년에는 남성 약 26세, 여성 약 24세로 올라가고 2021년에는 남성 약 32세, 여성 약 31세로 급등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아직 어렸던 중국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서 성인이 된 2010년 무렵부터는 초혼 연령이 올라갔다고 해석한다고 해도 아주 억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혼인 건수도 2013년에 1346만 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0년 이상 감소하여 2024년에는 반토막 이하인 61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산율도 동반 하락했고 반면에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니 중국이 국가적 위기에 처했다고 결코 과언이 아닐 듯한데요. 중국 남자들은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눈만 높아진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성토합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서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으면서 오직 한 여자만 목숨 바쳐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면 중국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중국에는 차일이라고 하는 지참금 문화도 있어서 결혼할 때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이 집을 해오는 건 기본이고 결혼 이후에는 가사와 육아도 남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 남자들은 중국 여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남자는 드라마 속에만 존재한다면서 한탄하는 한편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여자들을 정신에 이상이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 여성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중국에는 탕핑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삼포 세대에 해당하는 말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게 되자 일종의 번아웃 증상을 느끼며 연애, 결혼, 출산 등을 모두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만연한 결혼 기피와 저출산도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친 경쟁 사회가 주는 부담감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때문이지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졌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차일이 같은 남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문화는 고칠 필요가 있겠고 실제로 중국 정부도 결혼법을 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도 여성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죠. 게다가 중국은 과거의 한자녀 정책과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여아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녀성비의 균형이 무너져 1980년 이후 출생자들 중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수천만 명 이상 많습니다. 여자가 귀하니까 남자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몸값도 올라가는 건 따지고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 남자들을 외면하고 한국 남자들에 대한 환상을 품는 것도 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남자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아래에서 많은 부담을 지는 등 불쌍한 면도 있지만 여성들에게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에 인색한 면도 있는 게 사실이죠. 한국 남자들도 가부장제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국만큼은 아니어서 사귀는 여성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주는 등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면이 있고 거리를 걸을 때 남자가 차도 쪽에서 걷는 식의 매너가 습관화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건 한국 남자들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만 아니라 일본도 가부장제 전통이 강해서 여자에게 자상하게 대하거나 매너를 지키는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자가 인기 있는 것도 놀랍거나 이상한 일은 아닌 거죠. 세계 어느 나라의 여성이든 애정이 깊고 자상하면서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남자를 선호하는 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국 여성들이라고 다를 건 없기 때문에 보수적인 중국 남자보다는 비교적 개방적인 한국 남자에게 환상을 품는 것도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은 중국 여성들이 자국 남자보다는 한국 남자를 동경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보면 한국 남자에게 열폭하는 중국 남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여자가 평소에 중국 남자를 상대로는 집은 물론이고 거액의 지참금까지 요구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유학생에게 반해서는 집도 지참금도 필요 없고 사랑만 주면 된다며 목숨 걸고 쫓아다닌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그것이죠. 딴에는 중국 여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욕하고 싶어서 올린 글이겠지만 그래봐야 한국 남자들에 대한 열등감만 자백하는 꼴이라는 건 깨닫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럴 시간에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